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요. 견리망의가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익을 보고 의로움을 잇는다. 네, 해마다 교수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자성어를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이런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별의 별꼴, 발만 동동, 제발 잘해. 네. 대망의 1위는 왜 이렇게 비싸? 네. 12월 11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무료로, 아주 무료로 저렴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침부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한 도로입니다. 어딘가로 급히 뛰어가는 남성의 모습 보이시나요? 네네. 달리고 달려서 차도를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한 여성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지나갑니다. 이 여성은 기다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요. 네. 그런데 좀 전에 지나갔던 남성 다시 오더니 서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서는 뒤에서 와락 깨웠습니다. 어머나? 깜짝 놀란 여성, 미처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어머, 남성은 도망가 버리는데요. 어머머. 이 남성과 여성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날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진짜 이거 그냥 시체말로 진짜 진짜 아니 최재명 교수 이제 네. 처음 본 사람 왜 껴안아요? 진짜. 성추행이죠, 성추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벌건 되나? 아침이었어요. 주말 아침 8시 반경이었는데요. 저게요,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 지금 여성을 껴안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막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 1차 범행을 하고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다른 여성을 이미 한 번 더 뒤에서 껴안아서 성추행하고 어머나. 도망을 도주가고 하다가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여성이 있는 걸 보고 건너오니까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껴안잖아요. 어머? 이거는 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미 XX.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범행에 5분도 안 된 두 번째 범행을 또 일으킨 겁니다. 네. 반성이라고는 일도 없고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듯한 저 태도. 정말 저 엄벌에 처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인간 대체 뭐 하는 인간일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둘이 와서 교 앞에서 뭐 차 세워놓고 있는데 보자 그래갖고 좀 보여드렸지. 아줌마 거 지나가면서 이제 뭐 그 사람이 아마 신고를 했나봐, 아주머니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 몹쓸 인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잡히긴 잡혔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의 범행은요, 네. 11월에 있었던 범행이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피해자가 6명이에요. 어머나! 그러니까 저 범행을 저지르고 잡힌 게 6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잡혔다는 세상에. 겁니다. MBN이 취재를 해봤더니 네. 30대 남성이요. 지난 10월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 4명을 강제추행해서 이미 112 신고가 접수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0월 25일에 2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에. 27일에도 2건을 저질러서 총 4건의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112 신고가 다 접수가 됐어요. 네. 그런데 범인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그냥 발생 보고 상태로만 접수가 됐는데 네. 11월 18일에 연이어 저렇게 2건의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긴 꼬리가 밟히고 만 거예요. 아하. 112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6명 피해자 모두 다 20, 30대 여성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중에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6명의 피해자도 놀랄 일인데 미성년자한테도 몹쓸, 이건 그냥 늑대고 악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의 범행 동기는 수사 진행 중이라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다소 특이한 사건이라서 범행 동기도 주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의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인데 실제로 경찰 이 남성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도망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데다 여러 차례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실제 재판이 진행된다면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 이번 사건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밤에 범죄한다고 저기 이해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벌건 대낮에 저런 짓을 하는 인간이 활보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 인간이 뒤에서 와락 껴는 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흉기 갖고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저 인간 진짜. 사실 몸 자체가 저 사람 흉기인 그러네요. 셈이죠. 맞아요. 진짜. 또 가방을 뺏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갑자기 튀어온 사람 자기 몸을 안으면 평생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세상에. 같아서요. 사실은 아까 뭐 앵커님도 강조하셨지만 제정신은 아닌 사람이죠. 이것이 뭐 법으로나 제도나 따지기 이전에 좀 다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단순히 그랬어요, 잠깐 그랬어요라고 해서 혹시라도 아주 낮은 형량을 한다면 네. 제2, 제3의 5분도 못 참고 다시 가서 맞아요. 범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담 하나 틀린 게 없는 게 저런 범죄를요.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 가볍게 형량 가볍게 처리하면요. 저 인간 또 그 죄값 받고 또 저런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달게 아주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몹쓸 인간이요, 진짜.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어머 감동을 하실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그동안 좀 마음 아픈 소식만 전해드려서 제 마음도 많이 아팠는데 네. 반가운 얼굴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하. 바로 방송인 서정희 씨 소식인데요. 네. 지난달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정희 씨 열애설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살 연하의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재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 중이다라고 하면서 네. 실제로 같이 건축 중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완공에 맞춰서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서정희 씨가 원래 인테리어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소질도 그래요?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또 종교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 관심사를 토대로 친해졌고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이 종교가 같으면 또 교감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 대표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파트너이자 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부부나 다름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동안 사실 서정희 씨가 자신의 열애설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뭐 떠나서 아무 언급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MBN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죠. 이 동치미에 저희 유인경 평론가님도 출연하시는 동치미에 네. 나와서 네. 드디어 본인의 열애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사실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인터넷에서 보시긴 했을 건데 그때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고민했어요. 이걸 그냥 단독 보도라고 그냥 이걸 보도할 것이냐 다룰 것이냐.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다짜고짜 서정희 씨한테 전화해서 재혼설 맞아요? 틀려?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걸. 그래서 차분하게 저희는 기다려보자. 왜? 동치미에 분명히 제작진분들이 서정희 씨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볼 날이 올 거다. 아니나 다를까 주말 사이에 모셨고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치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일 처음 꺼내는 적이 있었나 싶은데 우리 서정희 마담님이 얼마 전에 예전 같으면 신문이 있었으면 일년의 날 열애설 기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일단 박수. 일단 박수.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박수. 저도 인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든지 이렇게 난 거는 기분 나쁜 일이 예, 아닌 아니요, 거잖아요. 기분 전혀 안 나쁘고요. 예. 나중에 정말 공개하게 되면 동치미에서 동치미 예, 공개할게요. 야 이거 최초 공개. 사인.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뭔가 폈어. 너무 내 말이. 예쁘시고. 감사합니다. 머리가 자라서 그런가. 그런가? 엥? 그러실 거예요, 시청자분. 엥? 최준범 교수님, 이게
열애를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한 거로 봐야 되죠. 아하. 저는 뭐 심증은 거의 90% 맞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상대방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거고 또 아무래도 공개를 하게 되면 또 네티즌 수사대들이 열심히 막 찾아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공개를 하시면 아마 저 자리에 아마 모실 것 같아요. 그럴 동침에, 수도 그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고 네. 열애설을 인정해야 하는데라는 의미는 거의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네. 좋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네. 최재문 교수님 말씀처럼 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 폈어요. 네, 맞아요. 이 말씀하실 때 얼굴 너무 폈어 행복해 보여. 진짜. 아니, 네. 그동안 사실은 서정희 씨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봐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네.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아하. 너무 좋고 네. 이제 어쨌든 서세훈 씨는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네. 본인이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네, 네. 행복한 일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이제 본인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행복이 2배, 3배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인데 네.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희들도 흐뭇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재근 평론가 모르긴 몰라도 뭐 동치미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뭐 서정희 씨 지인분들이 좋아하셨겠지만 그 전에 이 열애설 단독 기사가 났을 때도 많은 분들이 뭐 축하나 반갑다 막 눈물도 흘리시고 막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이게 만약에 좀 안 좋거나 좀 민감한 내용이었으면 뭐 선뜻 전해서 또 뭐라고 물어보기도 좀 맞아요. 그렇고 그랬을 텐데 이거는 워낙에 처음부터 이야기가 좋게 나왔던 거예요. 네. 어떻게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냐면 작년에 서정희 씨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네. 암투병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그 상대방 남성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세상에. 간병을 했다. 어머나. 그러한 남성의 간병과 응원 속에서 네. 서정희 씨가 이제 병마를 이겨내고 암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아.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지인들이 축하한다고 연락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지인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서정희 씨의 저 얘기 열애설 얘기가 뭐 이제 거의 인정한 셈이니까 저 얘기를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이유 뭐겠어요? 그동안 서정희 씨가 마음에서 진짜 꺼내기 힘든 말, 그 전 남편인 서세원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의 그 심경을 이렇게 털어놨었거든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마음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또 전화했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우리 동주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돼서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전 남편과 쿨하게. 새로운 남친과 함께 여행을 가서 크루즈를 즐기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은 제게는 없었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거기서 해방되지도 못했고 계속 그런 미련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살을 것 같아요. 이걸 막 박수를 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 박수 치셔도 되는 게 지금 완전히 이제는 자유하고요.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 거기는 내가 그 생각뿐이 없어요. 사실 저 모습을 봤을 때도 박성배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픔을 뭔가 기쁨 또는 뭐 좋은 표현으로 승화시킨 저것에 많이 감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세원 씨 사망 이틀 전까지도 전화를 했다던 서정희 씨 그래도 늘 미련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유가 됐다. 빨리 결혼해야겠다면서 재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밝혀왔습니다. 네. 지난해 한 방송에서는 이상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 이혼의 자리가 큰 상처로 남았지만 새로운 사랑이 온다면 찾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건축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문화적 코드가 맞으면 좋겠다. 문화적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자리에서 교제 상대 나이 얘기도 나왔는데 어허. 연하라면 10살 아래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하! 더 이상은 사회적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그때 했습니다. 우리가 눈치가 없었네. 저 때 이미 복선 깔고 있었는데. 아하! 우리가 눈치가 없었어요. 저 때 이미 많은 해답을 흘려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사실 서정희 씨가 동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또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엄청 큰 펜트하우스에도 살았고 그런데 그 큰 집에서
저의 공간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숨을 못 쉴 만큼 턱턱 막힐 만큼 굉장히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간은 엄청나게 많은데 남편을 위주로 이제 옷을 준비하고 뭔가를 완벽하게 남편 건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쉬어야 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 엄마랑 작은 오피스텔 8평에 있을 때 제가 그 공간이 가장 행복했던 공간이었어요. 규제가 없고 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제 위주로 그 공간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공간의 의미는 크고 작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저에게도 필요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 위주로 모든 걸 하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요. 자, 그동안 속에 감춰뒀던 말을 하나씩 다 시청자분들 앞에 솔직하게 풀어내는 모습인데 서정희 씨가. 근데 지금 여기 이 얘기 들으시고 시청자분들 중에는 유인경 평론가님, 펜트하우스 살다가 8평짜리 사는데 이게 행복하다고? 진짜 그거 거짓말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서정희 씨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소설가인 김영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상처받은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서정희 씨가 그동안 서세원 씨의 부인으로만 알려졌지만 살림의 여왕, 내조의 여왕 이미지가 굉장히 커서요. 집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은 인테리어 소품 하나까지 해서 대중들이 많이 공개도 됐고요. 네. 남편을 위해서 요리라든가 뭐라든가 많이 해서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인의 공간은 너무 적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공간이 많았겠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편을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데 80평, 100평의 펜트하우스보다 8평에서 나만을 위한 공간이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이 완벽하게 나 혼자 숨 쉬는 공간이다. 그래서 남들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건 뭐 새로 결혼 혹은 연인이 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같이 사셨다는 친정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건데 60대가 돼서야 처음으로 누리는 평화로운 공간에서 행복감을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네. 63세가 돼요, 서정희 씨가. 그래요? 예, 근데 저렇게 소녀같이 아름답기 때문에 재혼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어쨌든 지금 열애 중이신 분 그분과의 어떤 얘기를 솔직하게 이제 동치미에서 풀겠다고 하니까 뉴스파이터들 막 조바심은 나지만 차분하게 기다려 볼 텐데 그래도 이 순간에 또 우리가 궁금한 게 하재근 평론가님, 서정희 씨 딸 서동주 씨는 또 어떤 반응이가 궁금해요. 반응이 어떨지. 서동주 씨가 특별히 무슨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아하. 열애설 이후에 어머니의 SNS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엄마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열애를 응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실제로 이 열애설을 취재한 언론에서도 네. 지금 서동주 씨는 그 엄마와 그 남성의 사이를 적극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서동주 씨가 엄마를 내가 더 닮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하. 지금 현재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참 때로는 친구 같은 저 모녀 서정희 씨와 서동주 씨 앞으로의 또 생활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아니 회장님이 경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홍보해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예, 이번에 정용진 네.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하고 나왔습니다. 어머? 정용진 부회장의 부인이 네. 플룻 연주자 한지희 씨거든요. 진짜예요? 한지희 씨가 이번 연말에 플루트 독주회를 엽니다. 어머. 그 행사를 정용진 부회장이 본인의 SNS에 저렇게 게시를 한 거예요. 우와. 근데 정용진 부회장의 SNS가 81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거든요. 대박 사건. 상당한 홍보가 됐을 것 저보다 같습니다. 조금 많네요. 네. 조금 네네. 많습니다. 네. 근데 정용진 부회장,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외조의 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정용진 부회장이요, 굉장한 사랑꾼입니다. 사실 두 분이 결혼하기도 이전에 2010년에요.
그 한지 씨가 이 독주회를 했었는데 귀국 독주회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가서 손님들 마지막까지 배웅해준 기사가 났었어요. 저분이군요. 지금 부인분 아내분이. 저렇게 지금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사랑이 계속되는 거죠.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작년에는 아예 SNS에 아내 한지 씨 플루트 독주회 이 티켓 예매 링크를 올리면서요. 네. 베스트 프렌드가 독주회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독주회 이 어머니 이명희 회장과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작년 2월에는 한지 씨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네. 학위 수여식에 같이 참석한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어머나. 그때 이제 SNS에 장하다 마이 닥터, 이때 닥터는 의사가 아니라 박사입니다. 아. 장하다 마이 닥터 고맙다 마누라라고 하면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진들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박성배 변호사님, 정영진 부회장이 아내분을 그 쳐다보는 눈에 우리 시참말로 그러잖아요. 헉, 눈에 막 꿀 떨어져,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꿀이 그냥. 제가 네.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정용진 부회장은 배우자 한지 씨를 클래식 관련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12살이라고 하는데 오. 2011년 5월에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고 네. 2013년에는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정용진 부회장, SNS에 아이들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네. 이 플루티스트인 한지 씨 서울대 음대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외 각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물론 현재 실력 앙상블의 멤버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결혼 이후에도 음악 활동을 계속해온 것 같습니다. 네, 멋져요. 네, 어쨌든 사람 사는 게 똑같잖아요. 남편이 아내 활동 지지해주고 또 알려주고 또 그런 게 얼마나 더 멋집니까? 그런가 하면 본의 아니게 어떤 가게를 홍보하고 있는 회장님도 있다는데 대체 무슨 얘기일지 영상 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거. 진짜 맛있네 정말 재밌게. 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맛있는데요? 오뎅 국물. 자, 저 모습은 지난주에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뭐 가서 이제 대통령과 함께 재벌 총수들이 이 깡통시장 가서 떡볶이 이런 분식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홍보랑 무슨 영상이 이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최진봉 교수님? 왜냐면 우리가 보통 어디 식당 가서 유명 식당 가면 누구누구가 왔던데 아하. 또 김명준 앵커가 가면 사인해주고 오면 유명한 가게가 되잖아요. 저는 카드 결제하고 사인은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명한 분들이 오면 네. 그 가게가 정말 맛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아하. 홍보가 되는데 저 장면 때문에 저 집이 대박이 났다는 어머, 거죠. 그래요? 네, 홍보가 돼서 어머나.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저 장면이에요. 어묵 국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분이 종이컵에 따라줘요. 네. 그거 먹고 아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말, 좋다. 네. 아하. 좋다가 이제 맛있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팩트 체크. 저 좋다. 어묵을 저 먹어 그냥 사람들이 저거 보고 나도 먹어보고 어머나. 싶다. 그래서 삼성 회장이라면 정말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대기업 총수인데 네. 저분이 먹고 맛있다고 했으면 정말 맛있는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진 한 장으로 10억 정도의 홍보 효과가 어머나! 났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전 네. 국민에게 저 가게가 홍보가 됐다. 야. 그래서 지금 간접 홍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머나, 그러면 유인견 평론가 저 가게, 어묵을 파시는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잖아요. 대박 사건. 놓치면 안 되죠.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되죠. 네. 어쨌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신라 호텔에서만 식사할 것 같은 이재용 회장이 컵에 담긴 오뎅 국물 죄송합니다. 네, 어묵 국물 네. 먹고도 좋다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SNS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네. 18일 이것도 홍보가 될 것 같은데 18일랑 25일에 라이브 커머스 판매도 이제 준비하고 라방, 있다고 네.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에 나섰고요. 네. 사실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뜻밖의 인플루언서가 된 게 청문회에서 약간 그 립밤만 발라도 저렴한 거였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박이 났고요. 네. 저렇게 어묵까지도 대박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준 변호사님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이재용 회장이 뭘 사용했다고 하면 그냥 완판되고 막 저게 뭐예요? 막 문의가 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이 사실 완판남이거든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께서 잘 짚어주신 게 저렴한 립밤이라고 하셨어요. 이재용 회장이 완판시킨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세 개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4개, 5개 돼요. 그런데요,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근데 다 접근 가능한 정도의 가격대예요. 그래요? 일단 그 립밤 2016년도에 저렇게 입 가리고 아. 바르던 립밤 저게 뭐냐? 저게 2,300원짜리 립밤이에요. 저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던 상품은 아니었는데 그 배송비까지 다 해도 6,000원이면 구할 수 있어서 저도 하나 장만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작년 12월에 베트남 출장 가면서 이 공항에서 일명 패딩 조끼, 우리 펫조라고 하잖아요. 네. 저게 찍혔는데 저게 자사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그런데 한 40만 원대 정도니까 뭐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마음 먹으면 접근 가능한 하나 가격이잖아요. 사줘요. 사드리고 네. 싶은데 저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게 정말 이재용 펫조라고 해서 완판이 됐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이 3년 동안 이 삼성 합병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출석 사유서 안 내고 거의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3년 정도를 거의 같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저게요, 무려 1,200억 매출을 찍을 정도로 네. 굉장한 화제를 기록을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패션을 통해서 굉장히 소탈하고 젊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귀공자 재벌룩이 아니라 열리고 젊은 어떤 그런 리더의 이미지까지 같이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 많은 소비자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방안 좀 함께 고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감히 또 해봅니다. 제목 보세요. 혹시 허주연 변호사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뭐 그런 의사입니까? 뭡니까 이게? 병에 대한 주먹을 빡 날려주는 의사면 좋을 텐데요. 네.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공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먹 날리는 의사라길래 저는 혹시 이렇게 외과 쪽인가? 약간 어허.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의 선입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인데요. 네. 현직 신생아 분과 전담 전문인데 근무지가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지금 이분인가 봐요?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가녀를 보이는 분인데 주먹을 날리다니 조금 네. 약간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신생아들은 그냥 있기만 해도 굉장히 자꾸 부서질 것 같이 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픈 신생아들이 모인 중환자실에서 압박이나 긴장감 같은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먹을 날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신다는 바로 이분입니다. 아니 지금 딱 봐도 그냥 열심히 이 소아과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시고 그런 의사 선생님 같은데 뭘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걸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갑자기 복싱 영상을 저희가 왜 보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소아과 의사인 서류경 씨가 권투를 한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저분이 아까 의사 옷 입었을 때는 몸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타격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머머. 저분이 권투를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취미로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난 9일에 여자 프로 권투 세계 타이틀전이 있었는데 네. 그 전초전에 또 서류경 씨가 출전한 거예요, 선수로. 어머. 그래서 태국 선수하고 싸웠는데 어머나. 3회 15초 만에 TKO 판정승으로 이겼고 이겼어요, 또? 이겼습니다. 어머. 프로 권투를 한다는 거예요. 네. 통상 전적이 8전 7승 1무. 여태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 그냥 여전사 포스가 느껴지는 서려경 이게 의사 선생님이라 불러야지 복서라 불러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복싱을 저렇게 잘하는데 저게
캐릭터 부캐랍니다. 아, 그럼 대체 의사 일 잘하기도 벅찬데 복싱까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제 같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마취통증학과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 강진구 선생님이 원래 그때 복싱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이제 맨날 술 마시다가 네가 운동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복싱도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천해 주셔서 처음에 체육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길지 않은 시간에 좀 보고 딱 바로 느꼈어요. 이렇게 좀 힘 있고 파워 있고 끈기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수로서 충분히 좀 자격이 되겠다. 근데 저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과연 선수를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약이 된 것 같아요. 역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 관장님의 매의 눈에는 역시 실력이 있다는 게 딱 감지가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설혜경 선수가 지난 2018년에 동료 의사 권유로 복싱을 시작했는데 전문가는 떡잎을 바로 알아보죠. 관장님이 파워 있고 끈기가 있어서 선수로서 충분한 자격이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시작 불과 1년 만인 2019년에 프로에 데뷔해서 주특기인 강력한 펀치를 선보이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지난 7월에는 KBM 여자 라이트 플라이급 한국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야, 아니 지금 우리가 관련 영상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게 정말 이게 운동삼아 요즘 뭐 다이어트 복싱도 있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님 정말 주먹이 매섭습니다. 매섭습니다. 이거 관장님도 인정을 하잖아요. 네네.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직업 있어도 못할 것 같았는데 이 정도 왔다는 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설혜경 선수 의사 선생님이 무슨 꿈을 갖고 있냐면요.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해서 내가 타이틀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언제는 오는 2월 예정인 여성국제복싱협회 WIBA라고 하는 미니멈급 세계 타이틀전에서 네. 경쟁을 합니다. 누구냐면 상대는 일본 선수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챔피언이 된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4개의 여성 복싱하는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타이틀이 있어요. 어머나. 그게 어디냐면 세계복싱협회, 세계복싱평의회, 그리고 국제복싱연맹, 뭐? 세계복싱기구. 이 4개의 기구를 통합하는 야. 타이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 또 거기다가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한일전 대결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또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뉴스파이터도 내년 2월에 한번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경 복서, 설혜경 의사 선생님 정말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제목만 봐도 제가 따로 읽어드리지 않아도 섬뜩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글로만 읽어도 섬뜩한데 현실에서 아침부터 지구대에 누가 찾아와서 비틀거리면서 이 말을 했다.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난달 28일 아침 7시부터 지구대를 찾아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지금 남성 비틀비틀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더니 네. 다짜고짜 지금 손에요.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나. 그리고 경찰관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나. 너네들도 어떻게 하고 나도 죽겠다. 어머나. 경찰은 즉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남성을 좀 진정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남성 흥분한 상태에서 오히려 웃옷을 벗어 던지고요. 네. 자신의 배에다가 흉기를 저렇게 갖다 대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경찰은 남성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8대1 대치 상황 조마조마하기만 합니다. 어머, 지금 봐도요. 지금 뭔가 지금 일이 자칫 잘못하면 일어날 것 같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정말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결되었을지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 얘네. 경찰이 남성을 구석으로 몰며 대화를 시도하려던 그 순간 뒤에서 확 낚아채는 사람이 어허. 있죠. 네, 순식간에 남성이 제압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계속해서 저항했지만요. 다행히 큰 어머. 피해 없이 경찰이 저렇게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이야, 순간 뒤에서 낚아챘어요. 경찰이 정말 낚아챘는데 유인희 변호사님 정말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일단 제압이 돼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네, 앞에 소개해드린 성추행범도 마찬가지고 이 범위도 마찬가지고
범인들은 왜 이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어허. 아침부터 네. 하루를 다 망치게 하는데요. 어쨌든 화면에서 보셨듯이 당시 근무 중이던 8명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춥니다. 네. 방패, 방검, 장갑, 네. 몽둥이, 테이저건을 해갖고 저 사람들에 가서 칼을 버리라고 아까 강조했죠. 흉기를 내. 예. 그런데 허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칼을 버리기는커녕 흉기를 자신의 배에다 갖다 대고 네. 자해할 뜻을 밝혔지만 아이고. 남성은 흉기를 이제 아까 내려놓게 됐고요. 네. 알고 봤더니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했다는 겁니다. 아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봤자 네. 좀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저런 거는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대요, 세상에. 저 남성이 경찰한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난동을 부린 날 새벽에 저 남성이 주점에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이 24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자기가 먹었으니까 나왔겠죠. 24만 원인데 저 남성은 12만 원만 냈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만 냈다고 합니다. 12만 원만. 누가 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어서 절반만 낸 거예요? 네, 뭐야? 아무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술집 주인하고 갈등이 생겼겠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해당 그 술집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아. 해서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네. 그럼 저 남성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고마운 줄 알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경찰관의 조치에 앙심을 품고 어머나? 편의점에 가서 흉기를 산 다음에 지구대를 찾았던 겁니다. 정신 못 차린 사람이네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주가 사건을 원치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업주도 서운치 않고 경찰관도 서운치 않은데 술 먹고 그냥 그냥 화 풀리고 싶고 지구대 찾아온 것 같아요. 문 열고 뒤들면서 들어오면서 우퉁을 딱 벗더니 잠바를 바닥에 패대기 치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경찰관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카톡까지 10cm로 얼굴 같은 데나 해봐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뒤에 가서 잡으면 직원들도 안 다치고 피의자도 잘 잡을 수 있겠다고 얼른 뒤로 가서 순식간에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우리 직원들도 안 다치고 피의자도 안 다치고.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경찰분 설명처럼 다른 경찰분, 동료 경찰분들이 다치지 않고 제압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우리 지구대 경찰들의 어떤 안전도 지금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 사람이 앙심 품고 무슨 가게를 다시 찾아갔다거나 지나가는 행인들 대상으로 무차별 어떤 범죄 저질렀다거나 하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우려로 인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이었고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징역 7년 6월 이하 등에 처하게 되는데 특히 흉기를 들고 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경우에도 협박으로 평가합니다. 그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지구대 직접 찾아가서 흉기를 들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죗값을 달게 받고 사회에 복귀하면 제발 반성하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일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참 진짜 요즘 온갖 세상에 다른 게 다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근데 한 가지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게 뭐냐? 북한 주민의 삶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근데 북한 주민의 삶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북한에서 이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대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번엔 평양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이곳은 평양체육관 앞의 풍경인데 바로 지난 3일과 4일에 북한에서 전국 어머니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참석자들이 도열해서 이제 김정은 총비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김정은이 검은색 전용차를 타고 딱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한눈에 봐도 새 차처럼 보이는데 네. 차를 자세히 보면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트렁크에는 S650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보이는데 네. 근데 지난 9월 달에 김정은 차량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차량에는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없고 트렁크에 S60이라는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네.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김정은 전용차가 교체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저 차량은 대당 가격이 수억 원에 이르는 최고급 차량입니다. 그나마 이 사진 보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사진이 옛날 차. 쉽게 말하면 왼쪽 차가 바꾼 차. 그 말이잖아. 근데 바꾼 차가 굉장히 더 비싸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 차가 어떻게 혹시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저 북한 땅에 들어갔어요, 저 차가? 이 차량은 2019년에 출고된 신형 벤츠 마이바흐 S650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도 기본 옵션 없이 차량 가격만 3억 1,5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데 사실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대북 반입이 금지돼 있고 아주 지만 배불리 사는구만. 아주. 그렇습니다. 운송수단도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으로 심심찮게 고가 물품들이 반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하는 기업과 국가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최진봉 교수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탐과 놀이가 먹는 기름진 음식은 주민들의 그 고혈이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저런 태도가요. 자, 과연 지도자라고 하는 본인 입으로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저 추운데 밖에 서 있는 저 많은 어머님들 저런 분들을 생각하면 저 차 타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 정말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인민이라는 분들, 그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네. 자기 혼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먹을 게 없고 치료받을 약이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저 벤츠를 어떻게 예전에 이런 방식, 예전이든 지금이든 이런 방식일 거예요. 어떻게 저 고가의 차가 외제차가 들어가느냐? 쉽게 말하면 저 벤츠가 독일 거라고 독일이 바로 수출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못된 북한이요. 미국도 지켜보고 전 세계가 지켜보잖아요. 어떻게 이 사치품을 들어간가 보잖아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 일단 출발한답니다. 중국 다롄으로 간대요. 거기서 일본 오사카를 가요. 아주 지그재그 가잖아요. 중국 다롄,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 러시아 나오카, 블라디보스토크, 평양.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 고가의 제품들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편하게 사는 데는 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인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씨구 심지어는요. 고개는 뭐하러 고개 90도를 숙여요. 인민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북한 노동자들 외국 보내가지고 그거 외화 보러 오잖아요. 그것도 네. 다 자기가 착복하고. 아니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대체. 뭐 그래 어머니 될 때 눈물 흘리더만 그거 완전히 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쇼잖아요, 쇼. 보여주기죠, 보여주기. 저 보세요. 저런 식으로 저 자기 전용 열차 저렇게 싣고 있어. 애지중지 저 만약에 혹시 이 흠집 나면 저거 큰일 나겠네 진짜 저 밑에 사람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운전사 입장에서는 당장 그냥 뭐 쫓겨나겠죠.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밀수를 해오고 가져와고 그것도 고급 사치품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주기 위해서 고가의 스위스 시계들 날리고 그다음에 양주 같은 거 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고요. 동원돼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저 추운 날씨에 서 가지고 자기는 가죽 잠바 입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진짜 지도자라고 하면 저러면 안 돼요. 네. 저런 식으로 자기들 저 나이 드신 어머니들한테 저 꽃다발 받고 좋아할 때요 지금 지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고급차 탈 게 아니고 저거 팔아서 그러니까요. 힘든 사람들 위해서 약품도 사고 식량도 사서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저럴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고가의 사치품 들여오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 김주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명품 가방 3개월 썼네. 이걸로 바꾸라오. 자, 또 바꾸라오. 참 잘들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정상 국가를 꿈꾼다고요. 꿈대로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기분 안 좋아요. 미국 한번 더 찍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이번에도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세계적인 희귀종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누구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희귀종요네. 온몸이 새하얀 파충류 한 마리가 풀숲을 바쁘게 지나갑니다. 네. 생긴 건 도마뱀 같은데 어머나. 피부는 마치 수줍은 생닭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정체는 바로 악어라고 합니다. 어머? 평소 우리가 알던 악어와는 조금 생김새가 다르죠. 백변종 악어라고 불리는 이 악어는 희귀하다는 알비노 악어보다 더 희귀한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녀석의 탄생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와, 유인경 평론가님, 악어라고 얘기 안 해줬으면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나올 네. 텐데요.
그 현지 시간 지난 7일에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거기에는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어허, 랜드가 아니라. 네. 근데 그 근처에 테마파크 케이토랜드에 있는 공원에서 백변종 악어라고 이제 부화했다고 하죠. 네. 이게 아마 36년 전에 미국 루이지애나 읍지에서 처음 발견이 됐었는데 오호. 이번에 새끼를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단 8마리만 어머나. 보고가 됐다고 네. 합니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고 하고요. 아하. 희귀종인데 아까도 보시면 눈동자는 파랗고 얼굴은 그렇군요, 네. 풍성하고 반점이 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관람객들한테 인기 만발로 네. 좀 사랑받고 있습니다. 희귀만큼 잘 보호해야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